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스프라우트가 출시되기 전까지 1일 6시간이 남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프라우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스프라우트 모든 것이라면 스프라우트가 지금 출시일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 할 수 있냐. 이 체험 모드로만 모든 걸 다 연구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체험으로 들어가 보면, 자, 여러분, 스프라우트는 이렇게 벽을 넘어서 공격할 수 있지만 현재 직업군이 좀 이상하게 서포터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벽을 넘어서 공격할 수 있는 브롤러들은 다 스로어였거든요. 기존의 틱, 발리, 다이너처럼. 근데 이 스프라우트는 벽을 넘어서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포터로 직업군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체력 공격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체력은 우선 3000으로 조금 많이 낮죠. 많이 낮은 편이고 이 펭수와 비교해보면 펭수가 체력이 1렙 기준으로 2900이에요. 펭수가 체력이 1렙 기준으로 체력이 2900인데 그것보다 100 정도 높죠. 펭수가 기존에 체력이 꽤 많이 적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스프라우트도 체력이 높은 편까지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1렙 기준 체력은 3000이고 만렙 기준은 4200입니다. 체력. 자, 여러분 또 이동 속도는 보통입니다. 보통이라면 720이라는 속도를 말하는 거죠. 720이면 거의 모든 브롤러들이 다 70이죠. 탱커는 770, 암살자는 820이겠죠. 자, 그러면 이 스프라우트의 이속은 보통이므로 팸, 제시, 페니, 콜트 이런 애들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여기. 자, 그 다음 일반 공격 알아보겠습니다. 씨앗 폭탄이라고. 씨앗 폭탄 이게 현재 조금 메커니즘이 특이한데요. 공격 방식이 우선은 피해량은 1000입니다. 피해량은 진과 똑같은 수치죠. 피해량 1렙 기준 1000이고 만렙 기준 1400입니다. 자, 그 다음 사거리는 중거리고요. 재장전 속도는 모통입니다. 모통이란 뜻은 펭수, 셸리, 8비트 이런 애들이랑 재장전 속도가 비슷하던 건데 저는 아마 1.5초 아니면 1.6초로 예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재장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도 아니고 느린 편도 아니죠. 펭수랑 굉장히 흡사한 것 같은데 펭수보다 조금 더 느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거리는 중거리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거리가 이게 좀 변수가 많이 됩니다. 체험 모드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사거리가 표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게 왜 중거리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우선은 접촉하면 그대로 사거리가 나가고요, 그냥. 자, 근데 적이 맞지 않았을 때는 보세요. 이렇게 튕기게 됩니다. 폭탄이 이렇게 튕기게 돼요. 만약 이 튕기는 도중 이렇게 적과 그냥 맞았을 때는 튕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맞게 됩니다. 이렇게 튕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튕긴 사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스프라우트의 사거리 제가 아마 느린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입니다. 여기 벽과 벽 사이에 요 정도 중간쯤일 텐데, 요 정도. 이 정도일 텐데, 다른 브롤러와의 사거리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타라입니다. 타라의 사거리를 한번 볼게요. 카드 한 개만 보세요. 자, 여러분 보셨나요? 스프라우트와 굉장히 흡사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라는 카드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대신 이 스프라우트는 여러분 이 터지는 지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틱과 같은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틱도 이렇게 퍼지는 범위가 은근 넓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저는 우선은 딱 가운데를 사거리로 맞추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러분 칼을 갖고 와봤습니다. 칼의 사거리 한번 보세요. 딱 끝까지 갔을 때 스프라우트의 가운데 범위와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거의 똑같죠. 이러면 칼의 사거리와 같다고 보면 되고, 칼이 기존의 사거리가 제가 9타일인가 8타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스프라우트도 그 정도 사거리를 가지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스프라우트는 또 신기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튕겨서 공격이 된다는 것 전 빼고 이렇게 벽과 튕기면 다시 되돌아온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벽을 이용해서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던지면 저 반대쪽에 있는 로봇이 아슬아슬하게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신 여기에다 이렇게 던져주면 로봇이 맞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스프라우트도 리코처럼 벽을 튕겨서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걸 잘 이용만 한다면 미친 사거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코처럼 불가능한 각도에서 적을 맞출 수 있다든지 그런 각도를 스프라우트는 궁극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궁극기 특수공격 덩굴 울타리. 슈퍼 씨앗을 사용해 통과할 수 없는 두꺼운 덩굴 울타리를 일시적으로 생성합니다. 자, 우선은 이 덩굴 울타리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스프라우트는 기본적으로 4방을 맞춰야 궁극기가 채워집니다. 1방, 2방, 3방, 4방 이렇게 맞추면 궁극기가 차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궁극기는 뭐냐? 이 벽을 생성하는 건데요. 자,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십자 모양, 더하기 모양으로 생성되고요. 이 궁극기는 약 10초 동안 지속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재봤거든요. 20초 동안 모든 브롤러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스프라우트 또한 절대 지나갈 수 없어요. 한번 보세요. 스프라우트가 벽을 지었는데 본인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걸 좀 잘못 이용하면 스프라우트 본인이 역관광에 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잘만 이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궁극기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프라우트가 벽을 넘어서 공격이 가능하잖아요. 자, 얘한테 한번 좀 맞아볼게요. 이렇게 좀 맞았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위험한데 이래서 이렇게 맞고 이래서 역관광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스프라우트가 벽을 넘어서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매우 잘 살려준 것 같아요. 또 틱과 발리, 스로어의 조합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아두고 스로어들, 발리, 틱 이런 애들이 한 명을 아예 가두는 거죠. 이 궁극기도 또한 매우 빨리 차서 굉장히 궁극기가 좋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스프라우트는 궁극기를 이 적 바로 위에 떨어뜨리면 이 상대방이 밀려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그냥 그 벽 사이로 밀려나요. 이런 큰 애도 밀려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스프라우트 본인한테 깐다면 본인도 밀려나게 되죠. 다음 부시에 깐다. 부시에 깐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시가 아예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스프라우트는 스타파워가 가질 수 있겠죠? 전 스타파워는 1개밖에 안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과성장, 적과 접촉하지 않은 씨앗 폭탄의 폭발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기존의 스프라우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스프라우트는 스타파워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가젯을 보겠습니다. 자, 가젯, 잔디 깎기, 덤불을 소모해 HP 3000을 회복합니다.
이거는 우선은 굉장히 좋은 가젯으로 제가 생각되고요. 이 덤불 안에 있어야, 부시 안에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가젯이고요. 가젯을 사용하면 HP 3000을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부시에 있던 부시 한 타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 타일이란 요 조그마한 네모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뱀의 초원 같은 데에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스프라우트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